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6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고 도지 에이다 전체 코인들 하락에도 우리 리플만 플러스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나스닥 하락하는데 리플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9월에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장기 횡보에 리플 저점에서 매수해두면 수익이 괜찮은 구간이죠. 하지만 미국 증시 크리스마스 휴장 이후 수요일 첫 개장을 했는데 첫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마이너스 1%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테슬라는 마이너스 10%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 비트코인 보유량 1만 개로 작년 4만 개에 비해서 낮아진 수준이지만 개인 투자자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 하락하면 코인시장 투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보다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테슬라가 지난주 마이너스 20% 폭락하고 중간에 쉬어가는 것도 없이 이번 주 장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락하면 신규 자본 진입은 늦을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 다음에는 애플 주가 하락인데 애플 마이너스 1.3%로 130달러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바닥 나와야지 코인도 안전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애플 바닥이 1월 초에 나올지 아니면 1월 말 4분기 어닝이 될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1월 5일 ISM 제조업 지표하고 1월 6일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제조업 지표 잘 나오면 연준이 고금리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 하면서 하락이 올 수가 있는 거고 제조업 지표 나쁘게 나오면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최근 장은 거시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든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중국 발 뉴스가 떴고요. 중국에서 입국자들 1월 8일부터 격리 없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격리 해제 발표 이후에 국제유가 79달러 반등 오는 등 경기 침체 가능성은 단기에는 낮아지고 있고요. 연준의 고금리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존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16,600달러 진입하면서 12월 17일부터 이어오던 여기 상승 추세 라인 무너졌습니다. 고래들 최근 구간에서 매도 지속적으로 했었고 거래소에서 물량 받쳐주면서 상승 추세선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0%장 개장하자마자 폭락오고 고점 대비 하락률이 코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나마 코인 시장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단기에 크진 않은 거고요. 나스닥 하락오고 비트코인이 횡보하면 이후에 나스닥 반등 올 때 비트코인도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7월 비트코인 2차 대세 상승기 오기 전에 비트코인 최근처럼 서서히 하락 오다가 반등 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시에 연준이 빠르게 긴축을 못했고 비트코인 선물 ETF 미국에 출시되면서 코인은 더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작년같이 비트코인 다시 큰 상승 나오지는 않을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중은행 1금융도 예금금리 4% 후반 주는데 자금들이 빠르게 코인으로 옮겨오기는 쉽지가 않겠죠. 때문에 우리 중경투 가족들도 전체 투자금의 50% 정도는 단기 예적금 들어놓으시고 50% 남겨두면서 미국 주식 코인의 저점 매수 타이밍 기다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반대로 연준이 금리 갑자기 내리거나 코인 주식 반등 크게 오면 어떻게 하냐, 저점 타이밍 놓치는 거 아닌가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코인 반등 제대로 오려면 비트코인 17,000달러 18,000달러 여기 핵심 저항 라인 뚫고 상승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5일선하고 99일선 지지받는 거 보고 진입을 하셔도 수익률 차이가 5%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고요. 12월 8일 마지막 FTX 파산으로 비트코인 하락폭이 컸지만 이제는 코인의 펀드멘탈적인 하락 이슈가 아니라 나스닥, 애플같이 미국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추가 하락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6월에도 나스닥 폭락에 따라서 비트코인 17,500달러까지 하락폭이 매우 컸었죠. 그리고 우리 리플 장중에 478원까지 반등이 왔다가 470원 부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흰문 문서 봉인 요청한 SEC로 인해서 리플 가격 하루 전 상승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는데 루이스 코엔 변호사가 리플 소송 참여하도록 승인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루이스 코엔 변호사 이분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까지 작성한 변호사이고요. 코인에 대해서 루이스 코엔 변호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
리플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리플 소송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수임 위해서라도 리플 소송 늦게나마 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2023년 새해에는 리플 재판 종료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제 재판은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테라노스, FTX 같이 정치권하고 연계되고 악질적인 사태의 경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샘 뱅크먼 3천억 보석금 내게 하고 미국 법원이 석방하게 하는 게 법원이나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7년 재판 시간만 끌면 투자자들 결국 돈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죠. 일단은 리플의 새로운 구원 투수로 루이스 코엔 변호사가 오는데 리플 재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듯 하고요. 리플 소송 내년에 종료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 리플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는 스스로 수익 위해서라도 빠르게 재상장시킬 가능성은 높죠. 거기에 리플 소송 종료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비중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코인 ETF가 브라질,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중국까지 상장이 되면서 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코인 ETF에서 리플 매수 많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ETF는 전기차, 바이오, 배터리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ETF가 존재합니다. ETF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 산업군에서 대표하는 기업들 시가총액 순위로 비중을 책정을 하는 거고요. 전기차 ETF로 치면 전기차 글로벌 1등에서 테슬라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테슬라 1등, 2등 GM이나 복스바겐, 그 다음은 포드, 현대차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시가총액 순위로 E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 순위 3위이기 때문에 SEC 소송 종료가 되면 리플의 기간 비중도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 리플 차트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워낙 업비트보다는 달러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리플 25일선 터치 이후 약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왔는데 25일선 당장에는 지지받는지 여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신 리플 데이드 코러스 25일선하고 99일선 교체하는 구간 지났기 때문에 70% 이상은 리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으로 리플 단기 상승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리플 숏 포지션 청산이고요. 비트코인 16,600달러 하락 이후에 24시간 43밀리언 청산이 되었는데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비트코인, 리플은 4등입니다. 리플 하락 예상되는 자리에서 리플의 선물 투자는 많지가 않고요. 도지코인은 리퍼블릭 프로토콜, 랭코인, 라이트코인하고 청산 물량이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리플의 선물 물량이며 리플 숏 포지션 청산이 되어도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3등이 루나 클래식인데 1.73밀리언으로 최근 코인 선물 시장까지 변동성이 적으니까 투기자본 다수가 루나 클래식으로 옮겨갔다 볼 수 있습니다. 루나 클래식 차트를 보면 상장하자마자 폭락하고 최근에는 반등이 조금씩 오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30% 루나 클래식 반등이 왔습니다. 루나 클래식은 폭락 이미 많이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현물 매수보다는 선물 숏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숏 커버링이 일어난다 볼 수 있죠. 루나 클래식 숏 커버링에 상승을 하니까 또 고점에서 숏 포지션 잡으려는 투자자들 늘어나고 선물 청산 물량은 증가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 주식 마이너스 10%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테슬라는 핵심 저항 라인 120달러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가격 더 하락을 온다면 월가에서는 80달러 부근까지 하락 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이 컸지만 여전히 주당 순이익은 37배로 순이익 대비 높은 수준이고요. 테슬라 이번에 하락폭이 큰 것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 생산 줄이겠다 발표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큰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6월 정도 되어서나 코로나 입국자 격리 해제 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1월 되자마자 격리 해제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중국 정부가 빠르게 격리 해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테슬라 차량 판매량 감소처럼 중국 내수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 아마존 2000년 닷컴 버블 때 하락했던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2000년 닷컴 버블 시작하기 전에는 0.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로 아마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5달러까지 강한 반등 나섰고요. 이후에 닷컴 버블 꺼지면서 아마존 주가 1달러 저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최고점 5달러 회복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